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원 입시전략연구소 나중서입니다. 먼저 교원 입시전략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교원 입시전략연구소는 초등,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서비스, 입시전략 단행본 출간,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연구소로서의 역량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그동안의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 이슈를 활용한 영업부 판매 역량 강화를 위한 고객의 마음을 바꾸는 10분 교원 교육 뉴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은 2007년 교육과정부터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뀌면서 2009년, 2011년, 2013년 작년까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과서 개편도 2번이나 시행되고 있죠. 특목고와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육 이슈를 만들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 교육 뉴스에서는 교육과정, 교육정책, 입시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생님들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입시 설명회도 다니는데 우리는 갈 시간도 없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교원 입시전략연구소의 교원 교육 뉴스로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 시안의 발표를 시작으로 2014년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적용받게 될 2017학년도 대입제도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대입제도 간소화로 대표되는 이번 개정안은 수능 체제 개편,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 수시 최저학력 기준 완화와 우선 선발 금지,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유예,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및 강화 등 많은 변화를 예고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 방향 설정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입시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시제도, 초등 엄마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변화도 많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 언제부터 관심을 갖는 게 맞을까요? 중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확실한 건 대부분의 입시를 치렀거나 치르고 있는 엄마들은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만 더 일찍이라고 하는 시기는 바로 초등학교 때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본질이 있습니다. 입시제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변화가 심할수록 그 변하지 않은 본질을 찾아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없이 변화한 지난 입시 역사에서도 본질에 집중했던 학생들이 언제나 승리해 왔습니다. 내신의 본질, 수능의 본질, 논술의 본질,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의 본질. 교원 교육뉴스의 첫 주제는 2017 대입제도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주요 변화 내용, 그리고 시사점, 교원 상품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대입제도 간소화와 논술의 변화입니다. 대입제도 간소화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이시부터 적용될 대입전형 간소화 내용을 교육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를 기준으로 왼쪽이 이전의 전형 유형과 전형 요소고 오른쪽이 간소화된 내용입니다. 전형 유형을 비교해 보면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형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조금 간소화됐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교육부는 핵심 전형 요소 중심으로 대입 전형 체계를 표준화했고 이 안에서 전형이 이루어져서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대입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간소화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입 전형 간소화의 핵심은 수시와 정시의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수시는 학생부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체제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논술은 수시에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여전히 중요한 입시 전형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교과 전형과 입학 사정관이 참여해서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풍선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곳은 팽창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대입제도 간소화의 결과에서도 학생부,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입시를 구성하는 4개의 큰 축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단지 수시의 학생부 위주 전형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높아졌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술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입의 4가지 축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각각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유아 초등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시해야 할 교육의 큰 방향이라는 겁니다. 복잡했던 입시 유형이 간단해진 것일 뿐 그렇다고 해서 대학 합격이 절대로 쉬워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텐데 오늘은 4개의 축 가운데 논술의 변화, 그리고 출제 경향,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논술은 이전에 비해 비중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2014 수시 모집 논술 전형입니다. 고려대의 입시 총 정원은 3,793명, 이 중 논술로 1,366명을 선발했고 전체 36%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었습니다. 오른쪽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은 다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눕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번 논술 전형의 변화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선발의 특징은 일반 선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의 경우 70%를 선발합니다. 우선 선발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은 인원을 먼저 선별해서 뽑는다는 느낌을 주고 반면에 일반 선발은 대부분의 인원이 해당될 것 같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반대로 우선 선발 인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해 수능 성적 우수자들을 선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선 선발 수능 조건표입니다. 인문계를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의 등급합이 4이고 자연계는 수학, 영어 1등급 또는 과탐 2과목 등급의 합이 3 이내여야 합니다. 최상위권의 수능 점수를 요구하고 있죠. 논술 전형이 아니라 오히려 수능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전형과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우선 선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논술의 비중은 다소 축소될 것이고 논술 전형의 수능 우선 선발로 선발했던 인원, 그 인원들이 수시 학생부 종합과 정시의 수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풍선 효과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부 종합과 정시 수능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논술 전형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앞서의 설명처럼 논술 전형은 내신, 논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 3가지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수능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논술 전형에서 실질적인 논술 실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논술 자체의 중요성은 높아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축소된다고 하지만 201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내용을 보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4.8%로 적은 수이지만 논술 전형이 중요한 이유는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 선발 전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논술은 주요 상위권 대학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필수이고 논술 자체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5학년도 올해 입시의 주요 대학 전형별 선발 인원과 비중입니다.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논술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이 대입의 중요한 전형으로 반영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논술을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급한 행동 이전에 논술이 어떻게 또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교육의 방향을 올바로 잡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논술 출제 경향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약형 논술의 형태입니다. 대학의 논술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논제가 요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제시문을 주고 350자에서 400자 사이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동국대와 서울시립대의 논술 기출문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약은 절대로 축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장으로 다시 표현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는 제시문을 제대로 충실하게 이해했는지 또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잘 포착했는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전개형 논술입니다. 마찬가지로 논술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필수적인 논제입니다. 주로 제시문 A와 B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논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인과관계나 논리적인 설명에 모순이 없는지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홍익대와 성균관대의 2013 기출문제를 보면 비교하여 논하고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는 형식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통합교과형 논술입니다. 대교협에서는 논술을 통합교과 논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논술을 준비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의 논술 문제는 각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세 가지 출제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제시문의 독해력이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의 2013 자연계열의 논술 문제입니다. 자연계열에서도 제시문의 독해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논술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약, 비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인재, 또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나 종합적 문제 해결력을 드러내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사교육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대입 발전 방안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고 고등학교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고등학교 교사의 논술자문위원 위촉을 권장하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과서 중심의 논술 출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논술 출제 경향을 앞으로 좀 더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교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제시문의 난이도가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논술은 독해력,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문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이 교과 중심으로 출제되어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가 낮아진다면 독해력과 이해력도 중요한 평가 지표였지만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분석력이나 논리력, 창의력 등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논술 평가의 본질에 훨씬 더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논술은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창의적이며 논리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상위권 대학을 위한 필수 논술, 읽고 또 생각하고 쓰고 이 정석적인 방법을 일상화해서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2017 대입제도와 논술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